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사님 또 24년도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도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올해는 좀 더 바쁘게 좀 더 많은 컨텐츠들과 좀 많은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분들 저희 활동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을 받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할 내용은 25년도의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이사님께서 24년도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제 국제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환율도 많이 안 좋았었고 PF 위기,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정치적으로도 안 좋았다 보니까 빌딩 시장에 있지 않은 다른 제 지인들, 제 3자가 봤을 때 저희 업을 보고 괜찮냐? 너희 업은 좀 할만하냐? 일감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외부인이 봤을 때는 빌딩 시장도 많이 안 좋았겠다. 상업용 부동산 쪽도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이 빌딩 시장에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뭐가 좋았냐 24년도 초만 하더라도 거의 뭐 5%대 육박하고 지금도 금리로 따지면 한 5, 6%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가 좋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해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정말 한 5%, 4%까지 거의 찍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금리가 올 중반 됐을 때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잘 받으신 분들은 3% 초반, 2% 후반도 받으셨을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받으셨던 분들은 한 3.5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금리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의 이제 주 고객들을 보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직업군이 병원 원장님들이셨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았던 분들이었었고 은행에서도 신용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돼서 대출을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시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정말 좋은 게 없었지만 금리가 좋아서 그거 하나로 거래량이 버틸 수가 있었고 강남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어서 25년도 1월 1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상황은 사실 나아진 건 없습니다.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도 안 좋아요. 금리 거의 한 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하는 날도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월 달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부분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초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지금 매도자, 매수자분들의 심리가 어떨까라는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도 뭐 연말에 통화도 많이 했었고 연초에도 많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매도자분들은 2년 전에 과하게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최근에 건물을 저희가 많이 보면은 임차를 맞추기 힘든 곳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매도자분들은 빨리 매각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수자분들은 어떨까요, 회사님? 현재 매수자분들의 심리 상태를 좀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작년 말에 보셨던 분들은 현금 흐름이 좀 좋고 현금 보유량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하지만 작년 말부터 현금이 얼마 없고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고 했던 분들은 좀 스탑을 하셨죠. 하지만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하지만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금리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작년 말 한 11월, 12월 달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한 2월 정도에 지금 잔금을 설정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2월 정도 되면 다시 금리가 3%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게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지켜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좀 기존 법인이 있고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은 똑같이 그냥 매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급매물이 나올 걸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한 금리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저희가 웬만한 시중은행 한 5군데를 다 전화를 해봤죠. 아시는 지점장님들이랑 보험자님들 다 이야기 듣고 종합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제가 조찬 모임도 갔었거든요. 대부분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우리은행은 좀 작년에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은행은 좀 빗대서 얘기하면 금리만 해도 한 4.6에서 5%인데 여기서도 부동산 투자법인에서는
대출을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려 뭔가 제조업이라던가 이제 소득이 좀 괜찮으신 분들 위주로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출 시장은 금리는 한 4.5에서 5% 사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법인에서는 대출을 거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그 조찬 모임에서 들었던 것 중 하나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이었었는데, 그 은행에서는 이번 연도에는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아예 좀 배제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많이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 의지가 있어야 프로모션을 더 주고 쿠폰을 줘서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적이 없어지면 금리적인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여쭤봤었던 게,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라고 이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이사님.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3월 달까지는 좀 뭔가 지켜보고 있는 추세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은행에서 기대했던 환율이 1,35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 갈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출 쪽으로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3월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잔금을 하시는 분들, 이제 소유권 이전 앞두신 분들, 혹은 이제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잔금을 좀 길게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 금리가 2025년도에 이런 상황이고 아직 3월 달까지는 불투명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025년도에는 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만약에 건물을 산다면 어떤 건물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2025년도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만 금리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한 3%대로 안정기가 와야지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3%대로 좀 안정화가 되면 앞으로 확 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대 금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어떤 건물을 사야 되냐라는 걸 좀 봤을 때,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저는 빌딩으로 사서 돈을 확 버는 시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정적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건물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무지성적인 투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무지성적인 투자는 아니고 땅값이 시세보다 싸면서 임대가 안정적이면서 수익은 한 3% 후반이 나와야지 좀 괜찮은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거는 리스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맞는 투자고, 현금흐름이 잘 나오는 분들은 그냥 강남에 싼 거 아무거나 사도 전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라고 사실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본인한테 맞는 건물을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적인 부분도 본인들이 좀 소화가 가능한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좀 테마가 좀 나뉘는 게 또 있어요. 또 디벨롭도 아직까지도 찾으시는 분들이 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디벨롭 중에서도 좀 시세보다 좀 너무 비싼 건물을 좀 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재건축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워낙 건물 신축하는 그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저렴한 건물을 좀 찾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싸더라도 좀 메인 입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강남을 항상 한정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강남 벗어나서 비싼 곳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남 메인 지역들이 좀 상당히 비싸긴 한데, 저는 평당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좀 높더라도 메인 지역에 들어가야 좀 안전하다고 좀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좀 역세권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은 저렴하다고 해서 역세권에 거의 12분 거리, 막 15분 거리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 5분 이내 역세권에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테마를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도 역세권을 좀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 무지성으로 막 샀을 때 대출을 다 받아서 금리가 한 2%대였을 때 그 당시에 역삼로 아래 한 도곡로 이쪽도 거래가 많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를 찾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테일하는 위로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논현동 쪽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말 더 좋은 입지만 보기 때문에 역과의 먼 거리를 샀다가 역시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더라도 최대한 역과 가까운 거를 좀 기준으로 잡으시고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사님이랑 저는 또 올해도 똑같네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강남을 선택해야 된다는 내용은 좀 동일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무조건 강남이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좋은 상권, 뭐 마포가 지금 좀 다시 뜨고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수익이 좀 잘 나오는, 그리고 임차가 안정적이어서 내가 이거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없는 그런 물건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25년도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조만간 또 찍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세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가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저 바로 보여드리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그때그때 잡아드리는 게 저희의 사명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좀 맺자면 2025년도 시장은 시세 차익을 확 보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너무 무지성 투자하지 마시고 잘 옥석을 골라가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